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투자의 황금률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사고 나서 최소 3년은 절대 팔지 마세요. 3년 안에 쓸 돈이라면 애초에 투자하지 마세요.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손실은 너무 빨리 파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티지 못하고 조금 오르면 조급하게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은 시간이 만들어줍니다. 복리의 마법은 인내하는 자에게만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은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종목 선정인가요? 아니면 기다림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혼자서는 깨닫지 못했던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1963년 한 젊은 투자자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샐러드 오일 스캔들이라는 대형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한 업자가 샐러드 오일을 담보로 거액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 창고에는 오일 대신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 사기에 연루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투자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레스토랑과 상점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여전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브랜드의 힘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파트너십 자금 중 40%를 이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2년 후 주가는 3배가 되었습니다. 그 젊은 투자자의 이름은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삶을 상상합니다. 노후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삶을 그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열심히 저축했는데도 돈은 늘 부족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는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저축은 중요합니다. 투자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축만 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100만 원과 30년 후의 100만 원은 같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은행 이자가 연 2%이고 물가 상승률이 연 3%라면 여러분의 돈은 해마다 실질적으로 1%씩 가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30년이면 원래 가치의 4분의 3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긴 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합니다. 주변에서 좋다는 종목을 따라 사고 오르면 기뻐하다가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팝니다. 뉴스를 보고 흥분해서 사고 루머를 듣고 겁먹어서 팝니다. 이런 식의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운이 좋으면 벌고 운이 나쁘면 잃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해를 봅니다. 수수료와 세금까지 생각하면 시장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정보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머리가 비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올바른 원칙과 그것을 지키는 인내심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 두 명의 전설적인 투자자의 마인드와 기법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이 어떻게 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1930년 8월 3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주식 중개인이었고 어린 버핏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주식 시세판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돈과 숫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6살 때 껌을 사서 이웃에 팔았고 11살 때 처음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시티스 서비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주당 $38에 3주 매수했습니다.
이 첫 투자는 어린 버핏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주가가 27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는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주가가 40달러로 회복되자 그는 서둘러 팔았습니다. 작은 이익을 남겼으니 성공한 투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판 직후 주가는 2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1살 소년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좋은 주식은 오래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급함이 얼마나 큰 기회를 빼앗아가는지를. 이 교훈은 평생 그의 투자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버핏의 투자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난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창시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19살에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컬럼비아 대학에서 그레이엄의 수업을 듣기 위해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그레이엄의 투자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운 핵심 원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둘째,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투자하라. 주식을 기업의 일부로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그냥 오르면 팔고 내리면 파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격의 움직임만 봅니다. 하지만 버핏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식 한 주를 사는 것은 그 기업의 아주 작은 지분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살 때는 그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경쟁력은 있는지, 경영진은 믿을 만한지를 봐야 합니다. 마치 동네 빵집이나 식당의 지분을 사려는 사람이 그 가게를 꼼꼼히 살피듯이 말입니다. 안전마진이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가치가 주당 1만 원이라고 분석했다면 1만 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7천 원이나 6천 원에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석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분석해도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30%에서 40%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면 분석이 다소 빗나가더라도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버핏은 투자의 첫 번째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스승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전은 좋은 기업에 대한 재정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주로 양적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싼 기업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담배꽁초 투자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도 한 모금 정도는 피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버핏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싼 기업이 아니라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버핏은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중세시대 성 주변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판 도랑이 해자입니다. 훌륭한 기업은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자는 강력한 브랜드일 수도 있고, 특허나 기술력일 수도 있고, 규모의 경제일 수도 있고, 고객이 쉽게 이탈하지 못하는 높은 전환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해자가 넓고 깊을수록 그 기업은 오랫동안 높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버핏은 1988년에 코카콜라 주식을 대량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약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왜 코카콜라였을까요? 이 회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중 하나를 구축했습니다. 누구나 코카콜라를 알고 그 맛을 좋아합니다. 이 브랜드 파워는 경쟁사가 아무리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해자입니다. 게다가 코카콜라의 사업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음료를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버핏은 이런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좋아합니다. 버핏이 1988년에 투자한 코카콜라 주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주식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배당금만 해도 원래 투자금의 몇 배를 회수했고 주가 상승까지 포함하면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버핏이 말하는 장기 투자입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영원히 보유하는 것. 그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버핏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은 자신이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능력 범위라고 부릅니다. 모든 기업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알고 그 안에서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수십 년간 기술주를 피했습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인터넷 기업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 때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시대에 뒤처진 노인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지고 그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할 때 버핏의 자산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왜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기술 기업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술이 살아남고 어떤 기술이 도태될지, 어떤 회사가 승자가 되고 어떤 회사가 패자가 될지 판단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범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 것. 이 원칙 덕분에 그는 수많은 유행과 버블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복리의 힘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현상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이 더해지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버핏은 복리를 눈덩이에 비유합니다. 작은 눈덩이를 만들어서 긴 언덕을 굴리면 끝에 가서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눈덩이를 일찍 만들고 오랫동안 굴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10년 후에는 약 2,600만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는 약 6,700만 원, 30년 후에는 약 1억 7,400만 원이 됩니다. 원금 1,000만 원이 30년 만에 17배가 넘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40년을 투자하면 약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50년이면 11억 원을 넘습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된 비결도 바로 이 복리에 있습니다. 그는 11살에 처음 주식을 사서 90세가 넘은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80년 가까이 복리의 힘을 누려온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버핏의 재산 중 99% 이상은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복리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십 년은 눈에 띄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버핏은 인내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합니다.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에게서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이동시키는 장치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극심하게 변동합니다. 하루에 몇 %씩 오르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 만에 20% 이상 폭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결국 손해를 봅니다. 공포에 질려 저점에서 팔고 흥분해서 고점에서 사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은 시장의 성장 과실을 온전히 거둘 수 있습니다.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것 같은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팔아치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나는 미국 주식을 사고 있다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는 자신의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주식 시장은 강하게 반등했고 위기 때 투자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린치는 버핏과는 다른 스타일의 투자자입니다. 버핏이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린치는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버핏이 은둔형 투자자라면 린치는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투자 기회를 찾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핵심 철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을 이해하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1944년 1월 19일 매사추세츠주 뉴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린치가 10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린치는 11살 때부터 골프 캐디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그는 많은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린치는 대학에서 역사, 심리학,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금융이나 경제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인문학적 배경이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사회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후 그는 피델리티라는 자산운용사의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33살의 나이에 마젤란 펀드의 운용을 맡게 됩니다.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맡았을 때 자산 규모는 1,8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1990년에 은퇴할 때 이 펀드의 자산은 140억 달러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연평균 29%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같은 기간 시장 평균 수익률의 2배가 넘는 성과였습니다. 만약 1977년에 린치의 펀드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990년에는 약 2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린치의 투자 철학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자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입니다. 이것은 버핏의 능력 범위 개념과 비슷하지만 린치는 더 일상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는 훌륭한 투자 아이디어가 월가가 아니라 쇼핑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가게, 즐겨 쓰는 제품, 주변에서 유행하는 서비스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린치의 부인은 레그스라는 스타킹 브랜드를 좋아했습니다. 린치는 부인에게 왜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품질이 좋은데 가격은 저렴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린치는 이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경쟁 환경을 파악하고 성장 가능성을 가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모회사 주식은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린치는 타코벨이라는 멕시코 음식 체인점에서 밥을 먹다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점포마다 사람들이 푹 적였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분석한 후 투자했고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린치도 무작정 좋아 보이는 회사에 투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후에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린치는 이것을 숙제라고 불렀습니다.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해하고 경쟁사 대비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가가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숙제를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린치는 기업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턴어라운드주, 자산주입니다. 각 유형마다 투자 접근법이 달라야 합니다. 저성장주는 이미 성숙한 산업에 있는 큰 기업들입니다. 전기, 가스 같은 유틸리티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합니다.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대형 우량주는 코카콜라나 프록터 앤드 갬블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미 크게 성장한 기업이지만 여전히 연 10%에서 12% 정도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어느 정도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고성장주는 연 20%에서 25%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린치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기업을 찾아서 성장이 지속되는 동안 보유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성장이 둔화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환주는 자동차, 철강, 화학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나쁘면 실적이 나빠집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잘못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을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턴어라운드주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나는 회사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버핏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공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전부 잃을 수 있는 고위험 투자입니다. 자산주는 보유한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입니다. 부동산이나 현금, 자회사 지분 등 숨겨진 가치를 가진 회사들입니다. 이런 가치가 시장에서 인식되면 주가가 오릅니다. 린치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이 여러 유형의 주식을 적절히 섞었습니다. 고성장주로 높은 수익을 노리면서 우량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턴어라운드주로 추가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느 한 유형에만 집중하지 않고 분산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했습니다. 린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10루타 종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10루타는 야구에서 나온 표현으로 주가가 10배 오르는 종목을 말합니다. 린치는 투자 인생에서 몇 개의 10루타 종목만 잡으면 전체 수익률이 크게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10개 종목에 투자해서 6개가 본전이고 3개가 손실을 보더라도 1개가 10배 오르면 전체적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루타 종목을 찾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2배 오를 때 팔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3배, 4배가 되어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조금만 오르면 팔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이익을 확정하고 싶은 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10루타는 절대 칠 수 없습니다. 린치는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종목은 계속 보유하고 나쁜 종목은 빨리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반대로 합니다. 오른 주식은 팔고 떨어진 주식은 본전을 찾으려고 계속 보유합니다. 이것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린치는 장기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돈을 잃는 것은 주가가 하락해서가 아니라 하락할 때 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가는 항상 변동합니다.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따라 상승합니다. 하락할 때 공포에 질려 팔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버티면 대부분의 경우 회복됩니다. 린치는 1987년 10월 주식 시장 대폭락 당시의 경험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날 하루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22% 이상 폭락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일일 하락률이었습니다. 마젤란 펀드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린치는 당시 아일랜드에서 휴가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린치는 침착하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했습니다. 그가 보유한 기업들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좋은 기업들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후 시장은 회복했고 마젤란 펀드는 그해 전체로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의 가르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투자 기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법들은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어 부를 축적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기법은 기업을 이해하고 투자하라입니다. 주식은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 기업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사기 전에 그 기업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뉴스에서 떠들어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법은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라입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내일 오를지 내릴지,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좋은 기업들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 이상의 시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버핏의 10년 보유 원칙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기법은 복리의 힘을 활용하라입니다. 투자 수익을 다시 투자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찍 시작하는 것과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25살에 시작한 투자와 35살에 시작한 투자는 같은 금액, 같은 수익률이라도 65살이 되었을 때 결과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네 번째 기법은 분산 투자로 위험을 관리하라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한 종목에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도 스캔들에 휘말리거나 산업 환경이 급변하거나 경영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면 한 종목이 실패해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린치처럼 다양한 유형의 주식을 섞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기법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라입니다. 목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서 투자하세요. 이 방법의 장점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삽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 특히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 기법은 감정을 통제하라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투자에 불리한 심리적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싶고, 주가가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아서 팔고 싶습니다. 이 본능대로 하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미리 투자 원칙을 정해두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 원칙을 지키세요. 일곱 번째 기법은 비용을 최소화하라입니다. 투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실제 수익이 됩니다. 비용이 높으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듭니다. 잦은 매매는 수수료를 높입니다. 비싼 펀드는 보수가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장기 보유는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세금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자주 사고 팔면 매번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복리로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법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라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생활비로 쓰지 말고 다시 주식을 사세요. 배당금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하면 그 주식에서 또 배당이 나오고 그 배당으로 또 주식을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유 주식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총수익의 상당 부분은 배당금과 배당 재투자에서 나왔습니다. 아홉 번째 기법은 꾸준히 배우라입니다. 투자는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장은 변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기존 산업이 쇠퇴합니다.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버핏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5시간 이상 독서를 합니다. 그가 60년 넘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투자 관련 책, 기업 보고서, 경제 뉴스를 꾸준히 읽으세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퇴보가 시작됩니다. 열 번째 기법은 지금 시작하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미룹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시장이 안정되면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작은 금액으로라도 시작하세요. 실제로 투자하면서 배우는 것이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라는 두 명의 전설적인 투자자의 마인드와 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이해하고 사서 오래 보유하라. 시간이 부를 만들어 줄 것이다. 버핏은 주식을 기업의 일부로 보고 경제적 혜자를 가진 훌륭한 기업을 찾아 영원히 보유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영역에서만 투자하고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복리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린치는 일상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철저한 분석으로 검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면서도 10루타 종목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13년간 연평균 29% 수익률은 개인 투자자도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은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은 장기적으로 보면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좋은 기업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고 주가는 결국 그 가치를 따라갑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투자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적정 가격에 사고 오래 보유하면 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를 이기기 어렵고 주가가 급등할 때 팔고 싶은 유혹을 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만이 시간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투자 계좌가 없다면 지금 바로 개설하세요.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됩니다. 둘째, 매달 투자할 금액을 정하세요. 월급의 10%든 20%든 정해진 금액을 먼저 투자하고 나머지로 생활하세요. 셋째,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의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드세요. 넷째, 첫 투자를 하세요. 처음에는 인덱스 펀드도 좋습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이 개별 종목보다 안전합니다. 다섯째, 투자 일기를 쓰세요. 왜 이 종목을 샀는지, 언제 팔 것인지 기록하세요. 여섯째, 한 달에 한 권 투자책을 읽으세요. 버핏이 추천하는 현명한 투자자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비밀스럽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이 그 길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단순한 원칙을 알면서도 실천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빠른 길을 찾다가 돌아가고 쉬운 방법을 찾다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것을 계기로 진정한 장기 투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큰 수익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걸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버핏도 처음에는 11살 소년이었습니다. 린치도 캐디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세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여러분의 작은 씨앗을 거대한 나무로 키워줄 것입니다. 지금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시간이 나머지를 해줄 것입니다.